저희가 내란 선전 선동과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전한길 강사 고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인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사법당국은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중앙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하고 이번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의 불이한 재판을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수사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잘못하고 국민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면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야들이 억수 답답해요. 이럴 때 전환길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자꾸 뭐 극우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민주당한테 불리하면 극우몰이 하는 거야. 실제로 제가 고발 들어오니까 수많은 변호사들이 저보고 걱정하지 마라. 어떤 고발도 모두 무료 변론에 있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국민 상식이잖아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전환길은 뭘 잘못했는데 내란 선동 아니 그걸 누가 동의해요 지금. 오늘 저희 채널의 정치 시그널에 직접 출연한 전한길 씨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전한길 씨가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쟁적인 인물로 급부상한 데에 대해는 민주당이 구글에 신고하면서부터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민주당이 다음 주에 이거 내란 선동 등의 시민단체 아니라 공당이 고발하겠다고까지 했어요.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기를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사실 전한길 씨는 일반인이고 강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주장들을 이 여러 가지 강연이나 그다음에 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일반 시장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지금 정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을 한다는 것은 참 모든 문제를 민주당이 좀 이 껄끄러운 이야기나 이런 거 있으면 그동안 민주당은 항상 이 소송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것 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전한길 씨는 굉장히 지금 이 시국에 핫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인물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런 방식으로 만약에 고발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벌써 전한길 씨에게 이제 무료 변론 해주겠다는 변호사분들 꽤 많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이제 비판도 못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럼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뭔가? 이런 부분들, 특히 정당이 앞장서서 이런 방식으로 고발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패착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뭐 요즘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아까 목소리 들으셨다시피 본인에게 법률 자문 조력을 많이 해줬다는 인물, 특히 어제 주진 의원도 얘기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유혜 변호사님, 뭐 이현정 의원 말씀 그대로 아니 동영상 신고하고 집회 영상 지난번에 시청하고 뭐 비정치인을 굳이 저렇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내란 선동이라는 뭐 프레임까지 더 씌울 필요 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이 전한길 씨가 나아가도 좀 너무 많이 나아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출판 결사 자유, 헌법상 자유로서 보호받아야죠. 본인의 의견 표명은 그 사회적인 어떤 상당성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한길 씨 어떻게 했습니까? 집회 장소에서, 유튜브에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뭐 거기까지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헌재를 직접 겨냥하고 있죠.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들 본인들이 회피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탄핵과 관련해서 파면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불복할 거고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종용하고 어떻게 서부지방 법원이 그렇게 이 폭력에 노출됐는데도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내는 메시지가 어떻게 가닿을지 충분히 헤아릴 만한, 왜냐하면 대중 강연을 했었던 분이니까요. 그런 인식이 있는 분이 어떻게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 사실상 선전선동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적인 어떤 검토 그리고 처벌까지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두 가지 절차. 첫 번째는 보신 그대로 구글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당시 좀 장외에 있었던 전한길 씨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면 지금 뭐 강경 보수의 대표 스피커격이 됐죠. 민주당은 다음 주에 전한길 씨를 고발 조치하겠다. 시민단체에 좀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로도 보이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전한길 씨가 당시에도 뭐라 그랬냐면 카톡 검열하겠다고 겁주고 지지율 낮으면 여론조사관리법 만든다고 한다. 약간의 취지가 이제 본인은 비정치인인데 굳이 본인을 계속해서 민주당의 집중 목표로 삼는 건 뭐냐 뭐 이런 취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구글 신고한다고 해봤자 전한길 씨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타격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 신고할 경우에 어떤 사람한테 타격이 있는가?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한길 씨는 나는 돈 벌려고 나온 거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1년에 60억씩 벌 수 있는 그런 일타 강사인데 내가 그거 포기하고 나왔는데 구글에 신고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1년에 60억씩 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 해봤지만 삼성의 사장님들도 1년에 60억 못 벌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그 소득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까지도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협박을 갖다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 결정적으로 저는요. 민주당 사람들은 내란 선동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란 선동죄는요. 내란이 실행되기 전에 내란을 준비 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조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내란 선동죄거든요. 예. 근데 제가 판례를 갖다 찾아보니까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적 범죄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전한길 씨에게 내란 선동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전한길 뒤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내란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2025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대한민국에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 자체로도 내란 선동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건데 예. 민주당이 뭐 명예훼손을 고발하든 뭘 고발하든 그건 자유인데 민주당의 그 기라성 같은 고검장 출신 그 국회의원님들이 3명이나 있고 판사 출신에다가 김현장 출신에다가 온갖 변호사들이 다 많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내란 선동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러니까 그 민주당의 수준이 이런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전환길 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한 민주당 얘기를 해봤다면 오늘 전환길 씨가 저희 정치시간을 출연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몇 주 뒤면 본인이 탄핵 반대 집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구, 다음 주에 이제 광주 가거든요. 예. 집에서 그 반발이 심합니다. 아내가 예. 싫어하세요, 싫어하죠. 이런 걸? 당연히 조용히 네.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인데 돌아갔으나. 갑자기 지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죠. 국민 여러분, 우리 예. 그 집사람 아내 네. 좀 설득해 주십시오. 진짜 가정이 제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연락-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저는 뭐 확고합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 빨리 복귀시키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저는 더 강사기로 갈 예. 겁니다. 앞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확고하다. 이제 본인은 더 하고 싶은데 가족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현종 의원님 네. 3.1절까지만 집회 나가겠다. 뭐 최근에 여러 위협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네요. 근데 뭐 본인이 이제 원래 직업은 일단 강사였으니까요. 예. 근데 워낙 이제 이 강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돌아가고 있는 이 시국이나 이런 부조리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본인의 주 학생층들이 2030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전환길 씨가 나왔고 또 예.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고발하고 뭐 하니까 그게 또 촉매제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본인이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제 기독교 단체 사는 집회 이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을 한 번씩 도는 집회인데 지난번에 부산에 했고 이번에 광주에서도 한번 하고 아마 전국에 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이제 본인이 이제 하고 그만두겠다는 건데 아마 본인은 뭐 정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이거 하지 않으면 많은 수익이 보장이 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게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가족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이 활동의 순수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욱더 강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3.1절을 기해서 이제 중단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3.1절까지만 아마 그때 대규모 집회를 본인이 예고한 것 같은데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대통령 지지 혹은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나서겠다. 최근에 뭐 사설경원도 쓰고요. 신변보호 요청도 경찰 했다. 국민 위해서 한다지만 폭탄 테러 등 얘기에 가족들이 걱정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아내를 설득해달라고 했어요. 돈 잘 벌던 남편이 이러니까 불안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설득해달라.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 잠깐 언급하셨던 대로 3월 1일까지만 한다면 3.1절까지만 한다면 그 집회들도 좀 예고가 돼 있는데 지난번이 부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는 8일 이번 주말에 대구 그리고 그 다음이 광주, 대전, 서울 수서인데 실제로 서영주 대변인 광주에 이제 집회 예고하니까 광주 자체에서도 좀 비판 목소리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이제 한국사를 강의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이 내란의 역사를 잘 알 겁니다. 이 군부 독재에 있어서의 정치사가 어떻게 얼룩졌고 예. 그 포갑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잘 알면서 그리고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5월의 광주는 이 군부 독재의 내란에 있어서 이 시민들이 이 군의 어떤 이 발포 명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아픔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예.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을 하는데 광주에 찾아오겠다. 이게 할 일인가? 너무나 몹쓸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어떻게 저는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지 저는 양심 없는 행동 자체는요 악 그 자체입니다. 양심이 있다고 봅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주에 말하자면 그 5.18 민주화의 어떤 성지라고 상징되는 곳에서 그런 탄핵과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집회를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자체로 테러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광주에 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 전환길 씨가 과거에 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 노사모 출신이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 말을 인용했는데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부적절하다. 광주에 가서 이 집회라는 것 자체. 강기정 광주시장이 본인 SNS에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정확히는 전환길 씨를 특정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유튜버를 특정해서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왔다. 여기는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광장의 사용을 불허할 거다.
다름 아닌 광주시장이 저렇게 직접 얘기했는데요. 아까 서영주 대변인은 작심 비판하셨는데 정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에 못 갑니까? 뭐 저는 광주 가면 안 되고 대구 가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광주 사람들은 대구 가면 안 됩니까?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은 대구 가면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시민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숙한 시민의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만약에 전한길 씨가 저기 가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에게 맞지 않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시위를 갖다가 하고 그런 집회를 한다. 그래도 광주 시민들은 충분히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잘 용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미리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저런 사람이 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이 오면 국민의힘 여당에 도움이 되고 저런 사람이 오면 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호남에서도 상당히 높게 이전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한길 씨가 예.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이제 광주 갔을 때 그 광주의 여론이 어떤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여론조사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광주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는요. 그 여론조사가 실제로 맞는 거 아닐까?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한민국은 예.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은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진 변호사님의 말씀 제 이해가 되나 예. 개인으로 방문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5.18의 아픔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이 이 계엄이라는 아픔 속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아직도 치유가 안 됐어요. 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행위냐면 예전에 세월호에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일베들이 먹방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 민주화의 성지라고 해서 못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내라는 정당하다. 계몽령이다. 예. 하면서 이 말은 거의 조롱하는 수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환기 씨 개인으로 방문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예. 단체가 가서 하는 얘기들이 뻔할 텐데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는 행위들. 예. 이건 세월호의 그 알겠습니다. 일베들이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강기정 시장 얘기는 또 다른 유튜버의 광장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얘기고 정영진 변호사의 말씀은 아니 우리나라 집회 자유가 있는데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왜 못 가냐. 글쎄요. 참 정치인이 아닌 인물이 탄핵 집회,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데 이렇게 일정까지 공개하고 3.1절까지만 하겠다. 이게 꽤 그만큼 여러 주목을 받는 건 지금 상황 국면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측면도 있겠죠.